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에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이런 중독 상담은 외과 수술이 아니에요. 외과 수술은 사실 마취를 하면 내가 이제 사실 기절하듯이 잠들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개복 수술을 다 끝나고 나서 나한테 무슨 동의를 그 절차마다 동의를 받지 않잖아요. 끝나고 나면 수술이 끝나 있단 말이에요. 이 중독 상담은 그것과는 완전히 좀 차이가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의 자발성이 있지 않으면, 그 동기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유능한 상담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독 상담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동기를 형성시키는 데 많은 포인트를 좀 둡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만났던 어떤 내담자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도박과 뭐 이제 인터넷으로 막 이런 부분을 이제 하는 분이 있으셨어요. 아주 20대 초반이셨는데 이분은 진짜 10,000원, 20,000원만 생겨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비자발적으로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호러머니랑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근데 이 내담자를 보니까 내담자의 이 이제 바이오그래피에 어떤 게 있었냐면 10대 때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가 이제 집을 돌보시지 않고 이제 어디로 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어머니와 자신과 동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무렵부터 게임 중독에 많이 빠졌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게임 중독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도박에 이 사람이 좀 발을 딛게 된 겁니다. 이런 측면을 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를 벌면 만족하실 것 같으냐,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바로 얘기하시는 금액이 3,000만 원이래요. 이분이 그 10대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그 도박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빌린,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게 어렵게 이제 버르셔서 이 아이에게 보내준 건데 그 돈이 3,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벌면 어떻게 하고 싶냐니까 엄마한테 그걸 갚고 싶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말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말 당신은 정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봤지만 사실 제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이 가족을 되게 사랑하고 또 이혼 과정에서 너무나 아팠고 또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그 돈 있죠, 그거를 갚아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기적 질문, 타임캡슐 질문이라고 합니다. 3,000만 원이 생겨서 어머니한테 그 돈을 갚아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를 벌고 싶으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50억이래요. 그럼 제가 이제 또 질문합니다. 그 50억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그 50억을 벌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33살이래요. 사실 이분은 굉장히 자해에 대한 위기가 많았던 내담자거든요. 그 사람이 33살은 10년 뒤 이상을 이 사람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사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위기인 사람이 10년을 내가 바라봤다는 건 이 사람에게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그 33살에 50억을 벌었다고 한번 해보자. 당신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으냐. 사실 이런 질문을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해보면 도박해서 50억 벌었다고 얘기하는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10만 원, 20만 원은 벌려고 해도 50억을 도박해가지고 번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 사람도요, 그 얘기, 내가 무슨 역할을 하지?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IT 개발자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힐링 게임, IT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찾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이 저하고 사실 준비했었던 것은 자신의 배움터를 구축하기 위한 연습을 해보는 것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가슴 뛰는 일, 자신이 무엇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을 이 사람이 확보하자마자 어떤 면에서는 내부의 활동이 아니라 외부의 활동을 좀 늘리게 되면서 도박에 대한 중독이 조금 현저하게 줄게 되었던, 자신의 자발성과 동기에 대한 측면이 있을수록 그것에 대한 치료적 기제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현저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나 같은 거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어. 이것도 굉장히 과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나는 중독이 아니야. 난 투자한 거야. 라고 또 부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부정들은 사실은 내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부정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뭘 말씀하셨냐면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암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라는 반응이에요. 이게 부정이거든요.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극심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중독으로 넘어가게 되는 지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종의 어떤 두려움을 메우기 위한 절박한 시도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니까 그 사람은 이것이 좀 두렵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이제 얼마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돈이 너무나 소중한 돈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돈이고. 왜냐면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을 이루어서 이제 하신 돈인데 그 돈을 누군가에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투자를 했다가 자기 딴에 이제 투자를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거가 이제 다 원금이 거의 이제 손실이 된 거죠. 그것을 메우려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런 좀 주식과 코인 투자에 이제 매진하게 됐었던 이 사람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이 사람이 명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 그것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돈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계속 부정을 하면서 나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중독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 너무나 아픈 진실이죠. 그 어마어마한 돈이 다 사라졌지만 그걸 내가 메울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을 사실은 바라보는 게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회복할 수 없지만 나는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진흙더미에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지점들, 나를 잘 돌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성장 포인트를 잘 구축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중독이라고 하는 진흙의 늪에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 사람이 거기 안에서 분투하고 있었던 그런 지점들, 그러나 그거를 내가 그 모든 돈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지점을 명징하게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라는 것, 자신을 발견하고 한 스텝씩 그 늪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중독 치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개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TCI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기질과 성격을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에 따르면 우리 인간에게는 4가지의 기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극추구 경향성이고요. 두 번째는 위험 회피고, 세 번째는 사회적 민감성이고, 네 번째는 인내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자극추구 경향성이 사실 도파민을 좀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아서 도박에 좀 취약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맹점이 숨어 있긴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못하게 막는다 라고 하면은 이것이 도박을 안 하게 되는 방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풍선을 왼쪽을 누르면 오른쪽이 더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빵 터지거나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형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자극추구 경향성이 높다라고 하신다면 도파민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는 행동들을 조금 더 많이 구성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어떤 업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 도박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약간의 도전적인 일들을 해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도박을 줄이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영업을 해서 뭐 피자의 재료를 뭐 만들고 어떤 것을 내가 좀 구축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정신없어지면 이 도박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어떤 심장이 뛰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등산 같은 거, 러닝 같은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심장을 바운스하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 도박과 비슷한 어떤 신체적인 반응을 이끌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같이 겸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한 번 조금 심장이 뛰는 일들을 해보는 거. 좀 도전적인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도박이 아니더라도 선용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해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안산에 가서 내가 등산을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하고 온다든지,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장소에 가서 좋아하는 사람과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박물관을 보고 온다든지, 어떤 체험을 해본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구축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토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개의 Y와 1개의 How를 많이 씁니다. 중독자라고 나를 명명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것에 빠져들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숙고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고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측면들이 잘 다뤄지지 않으니까, 내가 좀 잘 나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why라고 하는 질문을 3번 하다 보면 내 바닥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가 바닥에 다다랐을 때 내가 상실했던 거, 내가 잃은 것들, 그것을 내가 애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상담의 과정에서는 그 애도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지점은 바로 how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닥에 가서 내가 진짜 겪고 있었던 그 지점을 충분히 애도하는 것. 그 애도의 토대 안에서 내가 한 스텝씩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행동의 구성으로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겪고 있었던 고통을 명징하게 직면하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과 책임을 기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